중국 경제 고속 성장이 멈추면서 이 시진핑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가 9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시골로인데도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155%가 상승을 했는데 이 중국 증시의 거품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증시를 지탱하려고 하는 시진핑 정부의 정치 권력, 그리고 거품이 벌써 꺼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시장 권력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만약에 이 중국 증시가 붕괴되면은 우리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오늘 저희 YTN 경제 전문 기자 박성호 기자의 해설 듣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오늘은 좀 진정세라면서요. 어제 오늘은요? 그렇죠. 중국 증시가 끝나려면 지금부터 한 1시간 반쯤, 2시간쯤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시각 오늘 4시에 끝나는데 제가 출연 직전에 보고 오니까 5% 이상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도 5.8%가 올라갔죠. 예. 그제는 5.9%가 떨어졌지만 그럼 이게 지금 안정세가 되는 거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 그 증시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또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인지 좀 쉽게 친절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예.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명 펀더멘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예,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예. 시간이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안 좋은데 지금 증시는 사실은 거품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돈으로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요. 예, 왜 그랬냐면은 네. 이렇게 보십시오. 지난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전부 다 직격탄을 맞았는데 중국 정부가 그때 4조 위안을 풀어서 경제를 이제 부흥시키려고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어떻게 되냐면 빚을 많이 지죠. 은행권이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국 은행들은 빚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택한 게 뭐냐면 증시를 부양시키자. 아. 증시를 부양시키면 거기서 돈을 좀 벌게 되면 네. 은행권이 부채도 갚고 소비도 늘고 이런 걸 한 거죠 그때. 그런데 막상 증시 부양 자금을 넣고 막 부양을 시켰는데 예. 그 돈이 그렇게 투자로 많이 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랬군요. 4조 위안을 풀었는데 그래서 예. 결국 거품이 중국 증시에 많이 끼게 된 겁니다. 최근 1년 사이에는 150%가 올랐다면서요, 증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동안 보니까 150% 이상이 이제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가장 최근에 보면 지난달 12일 네. 그때가 굉장히 피크였습니다. 굉장히 피크였는데 12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가보면 한 150% 이상 올랐고요. 예. 12일 이후에 보니까 거의 30% 가까이 이제 빠진 거죠. 예. 어제 오늘은 좀 오르긴 했지만 예.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주식 투자한 사람이 9천만 명이라고 하는 9천만 명은 개인 투자자만 개인 그렇습니다. 투자자가. 기관 투자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가 9천만 명인데 아까 처음에 앵커께서 왜 급등 나가느냐 물어봤는데 예. 그 9천만 명이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 예. 그분들이 대개 빚을 내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자기 자본이 있는데 거기 5배까지 구워서 빌려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 신용을 빌어서 돈을 투자하니까 거품 꺼지면 굉장히 피해가 큰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막 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 지금 막 열풍이 불었던 거죠. 우리가 85년부터 89년 정도까지 한 5배 뛴 적이 있거든요. 아. 주식 시장이. 예. 그때 대세 상승론이 많이 있었죠. 그때 나온 말이 묻지마 투자죠. 지금 중국이 딱 묻지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리커창 총리도 대노했다고 하고 주식이 이렇게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약발이 있을 것이냐. 최근에 예. 중국이 그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 증시 부양을 위해서 내는 조치가 한 20가지가 됩니다. 아. 열거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중국은 이렇게 봤습니다. 주식이 조금 안 좋으면 또 완화시키죠. 근데 좀 좀 과열된다 싶으면 신용거래를 못하게 해요. 예. 못하게 했다가 최근에 또 신용거래 풀었어요. 예. 하여튼 증시를 살리기에 관제, 나라가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뚜렷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요즘에 와서는 정부에 과연 그런 장악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면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죠. 큰 타격이 있죠. 일단 처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4조 풀어가지고 내수 진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저 부동산하고 증권으로 갔거든요. 예. 이번엔 다시 이제 은행 무시 털려고 증시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굉장히 타격이 크죠. 경제 타격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외국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에서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뭐 다 걸기 올인하다시피 해서 증시 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약효가 안 먹혔다. 그러면 그 시각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 자, 미국 기업이 어쨌든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그 30%가 중국에서 법니다. 아. 미국이. 예. 우리나라는 역으로 보면 또 우리나라 총 수출의 25.5%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증시가 꺼지거나 또 그 파급 효과가 커지면 네. 세계 경제, 그렇죠. 세계 2위의 경제인데 예.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미 백화점 여행업계들이 최근에 돈 번 것이 다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그 네. 경기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장 중국 증시 거품이 꺼진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초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중국은 5% 이상 올라가고 있지만 네. 아까 직전까지 보니까 코스피도 예. 뭐 약간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그래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은 어제 오늘 아주 급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지속이 될 거냐라는 데 대해서 아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 외국 증시들은 올라도 소폭 내려도 소폭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시내 면세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면세점도 사실 고객의 대부분이 기대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증시가 정말 완전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증시가 팍 가라앉아 버린다. 만약 붕괴된다. 그러면 그 면세점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로? 면세점은 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화장품. 예. 지금 화장품 직격탄 만들 수 있죠. 명동에 아마 저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아니지만 그래서 예전에 엔저 때문에 네. 메르스 때문에 가뜩이나 줄어 있는데 그러면 화장품도 줄 거요. 여행주들 그것도 주가가 떨어질 거고요. 예. 그럼 뭐 우리가 뻔하죠 보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내수 안 되니까 수출도 안 되고 게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이 예. 우리가 중국한테 수출할 때 보면 가공해가지고 중간재 수출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거를 중국이 국산화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 중에 우리 가공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수출도 안 되고 중국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줄어들고 하니까 우리 일본 다 할 거 여행업, 관광업 뭐 이런 게 타격을 아주 불보듯 뻔하죠. 저기 예. 가라앉는다면. 예. 중국 펀드에 우리가 직접 투자한 액수도 꽤 많더라고요. 한 보니까. 2조 원 되죠. 2조 원 되는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아까 보니까 1년 사이에 한 150% 올랐다고 하니까 6월 12일 이전에 네, 네. 1년 정도 해서 150% 올랐으니까 그때 일찍 들어간 사람일수록 최근에 떨어졌어도 손해가 안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간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죠. 예. 숫자를 한번 볼까요? 네. 예컨대 2014년 7월에 작년 7월에 들어갔다면 그래도 유지한다면 그래도 역시 75%의 플러스입니다. 75%인데 제일 많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도 뭐 플러스인데 예, 예. 근데 만일 3개월 전에 들어갔다. 그럼 한 마이너스 4% 정도 네. 예상이 되고 있고 한 달 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한 23% 정도 예. 마이너스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성호 기자는 혹시 중국에 투자하신 거 없으시죠? 저도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제가 뭐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네. 뭐 소액이죠? 은행에서 소액을 저는 펀드에 맡겼는데 네. 펀드 그 포트폴리오 중에 중국 펀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예. 뭐 고생 아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예. 그래서 글쎄요 한 6%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투자금이 뭐 작긴 한데 그런 전화를 제가 직접 어제 받았습니다. 예. 이게 실질적인 피해자의 가까이도 있었군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그래도 좀 계속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붕괴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전문가들을 보면 당연히 이제 둘로 나뉘죠. 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고 아무리 시장 경제가 그래도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인프라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때마침 오늘 자료를 하나 냈는데 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고 인프라 투자 같은 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아마 하반기쯤 가면 전 세계에도 나아지고 괜찮을 거다. 그래서 전 세계 교역 같은 게 1% 정도 증가한다면 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적어도 2% 이상은 증가할 것이다. 네. 한국은행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지만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 중국은 또
내수 의존도가 전체 GDP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뭐가 해도 크게 꺼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원래 그 경제 성장률 아마 이번 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예. 7%가 깨질 것 같아요. 저는 10% 이상 가는 그 경제가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올라도 이 충격을 잠시 딛고 올라가도 아마 급반등하거나 많이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그 인식입니다. 네. 자, 그러나 뭐 붕괴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봐야 된다. 예, 예. 네, 중국 펀드에 소액을 투자하신 박성호 전문 기자의 기대가 섞인 전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어쨌건, 예. 손해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붕괴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